되파는 매물이 나오는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죠. 뻔한 내용 말고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해가 나듯 따뜻한 함께 성장을 꿈꾸는 저는 해나경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집중! 어디 가지 마시고 잠깐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아주 짤막하게 끝낼 거예요. 매 강의를 할 때마다 저희 수강생 해나경 패밀리분이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아니 그렇게 돈 되는 고시원 도대체 왜 파는 건가요? 그럼 왜 시장에 자꾸 물건이 나오는 건가요? 궁금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고시원 원장으로서 지금 세 번째 고시원을 하면서 고시원 강의도 하고 만 4년이 넘어가는데 그 기간이 좀 짧긴 해서 민망하긴 한데요. 그래도 고시원 강의를 하면서 저희 해나경 패밀리들이 이제 거의 2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 안에서 또 계약률이 저희가 한 60%가 넘잖아요. 수많은 계약을 이제 보고 뭔가 흐름을 이제 읽어보니 되파는 매물이 나오는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죠. 뻔한 내용 말고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물건을 되파는 데에는 그 고시원의 노후도와 임대료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고시원이 이제 워낙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보일러 배관이 터질 수도 있고 싱크대가 이제 오래돼서 뭐 이걸 교체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뭐 그리고 욕실이 진짜 오래돼서 이제 방수 작업이 한 번 더 다시 다 필요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고시원 원장님들은 고시원 시설에 대한 그 불안함을 좀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이런 하자나 뭐 누수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피해가는 매물을 잡으세요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거진 뭐 100%다 그런 매물이 대부분이니까 원장님 방에서도 지혜를 모으고 먼저 경험하신 분들의 노하우를 엿듣고 멘탈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는 과정 그런 것들을 저는 강의를 해드리고 함께 으쌰으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하자 문제에 대한 불안함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시다가 한 2년 정도 혹은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옮겨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을 하셨던 원장님이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놓고 고시원을 안 하느냐? 그게 또 아니거든요. 만약에 계속 내놓고 따로 고시원을 안 하면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수요랑 공급이랑 맞아지면서 권리금이 좀 안정화될 수 있을 텐데 계속해서 권리금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 원장님이 이걸 팔고 더 나은 매물을 하고 싶은 거죠. 이제는 한번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대충 파악하는 힘도 있고 보는 눈도 달라졌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권리금이 또 계속 내려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제가 이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너무 이제 수익이 너무 화끈하다 보니까 원래 있는 매물을 잡았다가 막상 해보니 왕복 2시간 하고 뭐 이러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내놓는 경우도 있고 아시겠지만 오래 운영 막 20년 30년씩 하셔서 이제는 너무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해서 자연스럽게 내놓는 물건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애초에 처음부터 썩은 고시원 잡아서 밸류업 싹 인테리어 시켜서 만실 채우고 권리금 시색 차익을 위한 비즈니스로 사서 바로 파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시원의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보통은 2년에서 4년 단위까지 운영을 하시고 올해는 안 하시는 경향이 있긴 하는데 제가 이거는 뭐 강의를 한 지 4년이 넘지 않았으니까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근데 대부분 한번 그래도 계약 갱신을 하니까 그래도 4년까지는 좀 버티다가 그 이후에는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뵀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추가로 좀 팁을 드리자면 매물을 잡을 때 있잖아요. 그때 주는 매출, 뭐 고정 지출비, 변동 지출비, 수익해서 순이익을 따지시는데 순이익만 보고 혹 이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요거를 내가 브리핑 받을 때 금액이랑 나중에 임대차 할 때는 이제 임대인이 아무래도 동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서 5%까지는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5% 인상된 금액에서 내 순이익을 좀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엑싯을 하게 될 때 또 임대인이 5%를 올릴 테니까 거기서 순이익이 좀 더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브리핑 할 때는
내가 현재 내고 있는 월세로 브리핑을 하지만 다음 양수 받으시는 분이 또 임대차 계약할 때는 분명히 임대인이 5%를 올릴 거니까 그때는 내가 권리에서 조금 깎아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주변 고시원 시장 조사를 좀 쭉 하셔서 이렇게 밸류업 잘 돼 있는, 인테리어 잘 되어 있는 고시원이 우리랑 사이즈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방 크기는 거의 비슷하고 뭐 입지, 교통, 인프라 이런 거 다 비슷해. 근데 훨씬 높게 받는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도배랑 바닥 정도 뭐 간단한 소품 같은 거 싹싹싹 해서 방값을 한 3만 원은 올릴 수 있겠다. 야, 많게는 5만 원까지 올릴 수 있겠구나. 현재 받고 있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걸 나중에 내가 띄울 수 있는 건지 예쁘게 만지면 주변 시세처럼 동일하게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거기서 수익률을 좀 계산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에서 브리핑 받는 매출, 순이익 이런 거로만 덜컥 계약을 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나중일에 엑시트 할 때까지 생각을 하고 이 매물이 분명히 좀 더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까지 임장하실 때 좀 체크를 하시면 더 좋은 매물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시원 그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은 임대인의 어떤 특성, 이슈, 뭐 이 임대인은 뭐 최대한 임대료를 좀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임대인은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써서 월세도 뭐 그렇게 안 올린다. 이런 스토리를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도 좀 체크를 해서 이 임대인은 월세나 이런 이슈는 없었어요. 지난번 계약에서는 네, 월세 얼마에 진행이 됐었어요. 그럼 이번에 저는 얼마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업브리핑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수익률 계산 따져보시고 그래서 브리핑 받으면 이게 업브리핑 된 건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 순이익 계산도 해보시고요. 보수적으로 내가 안전하게 수익률을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조사를 해서 내가 컨디션이 좀 낙후되어 있는 고시원을 잡았다면 이걸 방값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내가 얼마를 더 벌 수 있는지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매물을 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대파는 매물은 이유가 있다. 네, 하자가 있어서 내가 이거를 막 대팔려고 하는 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공급이 더 이상 어려운 고시원 시장에서 고시원들이 계속 나고 들어가고 하니까 그 안에서 매출을 좀 띄울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더 좀 궁금한 게 있다, 해소가 좀 안 된 게 있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로 잘 이제 신경 써서 다음 영상에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